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잘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 이걸 넘어서서요, 실제로 일하는 AI,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기업 환경을 바꾸는지 좀 깊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은 그래서 이 기업용 AI 에이전트, 그리고 B2B AI의 최신 흐름에 딱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뭐 구글, SAP, MS,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큰 기업들 움직임부터요. 거대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단순 소프트웨어 얘기가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바꾼다는 점. 그리고 투자 관점까지. 자료에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할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기업들이 이걸로 어떻게 진짜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일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AI 에이전트 개념부터 확실히 하죠. 자료 보니까 이게 그냥 챗봇이랑은 완전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요. 핵심은 역시 스스로 행동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냥 답만 주는 게 아니고? 네, 정확해요. 업무 맥락,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LLM으로 뭘 할지 생각하고 추론하고 실제 도구 툴을 써서 실행까지 한다. 이런 구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능형 행위자,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는 거죠.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ERP나 CRM 같은 내무 시스템 데이터, 이걸 맥락으로 파악해요. 그리고 LLM이 최적의 행동 계획을 세우면 연결된 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죠. 구글 제미나이가 워크스페이스에 통합된 거나 MS 코파일럿, SAP 줄, 아니면 네이버 클로바 X 오피스 같은 게 다 이런 예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짜 똑똑한 비서를 넘어서 뭐랄까 실제 일꾼을 옆에 두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럼 자료에 나온 것처럼 뭐 보고서 자동 생성, 문서 요약, 아니 심지어 공급망 관리 최적화 이런 복잡한 일에도 쓰인다는 건데 이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영상 분석도 한다고 하고요. 네. 핵심은 그 기존 업무 시스템하고 얼마나 깊게 통합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SAP 줄은 아예 SAP 시스템 안에서 바로 도와주거든요. 시스템 안에서요? 네. MS도 코파일럿 기반 제품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제미나이를 단순 검색 도구가 아니라 클라우드나 여러 사스 환경 전반에서 쓰이는 업무 조력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그냥 한번 써볼까 하는 단계는 좀 지나고 있는 거죠. SAP의 원 AI나 네이버 도구들처럼 실제 업무에 넣어서 ROI 따져보고 진짜 생산성이 오르는구나 이걸 증명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뭔가 판이 바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소프트웨어만의 혁신이 아니라는 점이 특히 좀 흥미로운데요. 자료에도 보니까 애플이 AI 연산을 기기 자체에서 아주 빠르게 하려고 슈퍼셀이라는 새 칩 구조를 개발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기 하드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해지는 건가요? 그게 바로 엣지 AI라는 큰 흐름하고 연결이 돼요. 데이터를 굳이 클라우드로 보낼 필요 없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기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직접 AI 연산을 처리하는 거죠. 기기 자체에서요. 와. 네. 장점은 명확하죠. 일단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요. 또 민감한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안 나가니까 개인정보 보호에도 더 유리하고요. 그렇죠. 보안이 중요하니까. 네. 애플의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나올 기기들이 이런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기기 자체 AI 에이전트 실행에 최적화될 거다. 이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기기 자체가 AI 에이전트의 실행 환경이 된다는 거군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인데요? 맞아요. 상당히 큰 변화죠. 그러면 또 자료에 나온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MAS, 이라는 건 뭔가요? 이것도 뭔가 미래 기술 트렌드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엣지 AI랑은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엣지 AI가 어디서 실행되냐의 문제라면 MAS는 어떻게 더 복잡한 일을 처리하냐 이 문제와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AI 모델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여러 개의 작은 AI 에이전트들이 팀처럼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전문 에이전트,
보고서 작성 전문 에이전트, 이메일 보내는 에이전트. 이런 애들이 같이 일하는 거죠. 와, AI 팀이라니 진짜 미래적인데요. 그렇죠. 엣지 환경에서는 이런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요. 아, 이 모든 기술 변화들이 그럼 B2B 시장이나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기회나 변화를 만들고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긴 했더라고요. 네, B2B 기술 시장 전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다고 봐야죠. 우선 SAP, 오라클, MS,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기존 강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회사들이 자기 솔루션에 AI를 통합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동시에 LLM 위에서 특정 산업이나 업무에 딱 특화된 에이전트를 만드는 스타트업들, 아뎁트나 글린 같은 곳들이요. 여기에도 큰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아, 새로운 스타트업 기회도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엣지 AI 때문에 애플뿐만 아니라 암이나 퀄컴 같은 칩 설계, 제조 기업들의 중요성도 다시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MS 코파일럿이나 노션 AI처럼 생산성 도구에 AI 기능을 넣고 구독료 받는 모델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일반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AI는 이제 대화를 넘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소프트웨어 기업뿐 아니라 하드웨어 기업,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한테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자동화, 생산성 향상, 그리고 어쩌면 일하는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나 속한 산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업무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일까지 처리하는 에이전트가 도입된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거 같아요. 자료에 서울시가 AI 윤리 규제 논의를 위한 서울 AI 허브 출범시킨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아, 네. 그런 내용도 있었죠.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점점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갖게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랑 어떻게 협업해야 할까? 이 질문이 중요해질 거예요. 단순히 업무를 맡기는 걸 넘어서요. 인간의 강점과 AI의 강점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정말 필요합니다. 아, 기술 자체만큼이나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겠네요. 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죠.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